안녕하세요. 한자로도 66번째 시간입니다. 이번에는 맵다나 고생하다, 혹독하다라는 뜻을 가진 매울 신자가 쓰인 한자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울 신자는 우리에게 익숙한 한자죠. 신라면의 신자가 바로 이 한자이기 때문인데요. 그러니까 신라면은 매운 라면이라는 뜻이죠. 사실 매울 신자를 맵다라는 뜻으로 쓰던 것은 일본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신라면이 출시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이 글자를 맵다라는 뜻으로 인식하기 시작했죠. 하지만 매울 신자는 본래 고생하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 만든 글자였습니다. 매울 신자의 각골문은 이러한 형태로 그려졌습니다. 이것은 문신을 새기던 도구를 그린 것인데요. 고대 중국에서는 생포한 포로를 노예로 삼았습니다. 잡혀온 포로는 신분을 구분하기 위해 이마나 얼굴에 문신을 새겼는데요. 매울 신자는 그 도구를 그린 것입니다. 문신을 새기던 도구라고는 하지만 인두를 그린 것처럼 보이기도 하네요. 한번 문신이 새겨진 노예는 죽을 때까지 신분이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노예가 된다는 것은 혹독한 생활이 이어진다는 것을 의미했죠. 그래서 노예를 상징하는 도구를 그린 매울 신자의 본래 의미는 고생하다나 괴롭다, 혹독하다였습니다. 그러다가 혹독하다라는 뜻이 확대되면서 맵다라는 뜻도 갖게 되었죠. 눈물나게 혹독하다에서 눈물나게 맵다로 뜻이 확대된 것이죠. 일본에서는 이 글자를 맵다라는 뜻으로 사용했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신라면이 등장하면서 널리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사실 9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중국에서는 매울 신자가 맵다라는 뜻으로는 잘 쓰이지 않았습니다. 주로 고생하다라는 뜻으로 쓰였었죠. 하지만 90년대 후반 중국에 신라면이 진출하면서 중국에서도 맵다라는 뜻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신라면을 처음 접했던 중국인들은 라면 이름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었죠. 저에게도 라면 이름이 왜 이러냐고 물어봤었으니 당시에는 중국에서조차 생소한 뜻이었었죠. 어쨌든 매울 신자는 맵다나 고생하다라는 뜻이 있지만 단독으로 쓰일 때만 이러한 뜻을 전달합니다. 만약 다른 글자와 결합한다면 주로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니 해석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허물 죄자는 허물이나 잘못, 죄인이란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허물 죄자는 스스로 자자와 매울 신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스스로 자자는 코를 그린 것이죠. 여기에 문신을 새기는 도구를 그린 매울 신자를 결합한 것은 코를 자른다라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고대 중국에는 중범죄를 저지른 죄인의 코를 자르는 형벌이 있었습니다. 허물 죄자는 그 형벌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코가 잘리는 형벌을 그려 허물이나 잘못을 뜻했던 것이죠. 하지만 지금은 쓰이지 않는 글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소전을 사용했던 진나라 때는 황제를 뜻하는 임금 황자와 허물 죄자가 매우 비슷한 형태였기 때문인데요. 진나라 때는 황제를 모욕하는 것을 피하기 위해 이 글자 대신 그물 망자와 안일 비자가 결합된 허물 죄자가 따로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참고로 지금의 허물 죄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을 그물로 잡는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재상 제자는 재상이나 가신이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재상 제자는 진면자와 매울 신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매울 신자가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주로 노예와 관련된 뜻을 전달하는데요. 이렇게 노예를 뜻하는 매울 신자에 진면자가 결합된 것은 노예를 관리하던 관원을 뜻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관서나 집을 뜻하는 진면자에 매울 신자를 결합해 노예를 관리하는 업무를 수행하던 사람을 뜻했던 것이죠. 후에 이러한 뜻이 확대되면서 국가 업무를 관장하던 벼슬아치나 재상, 가신을 뜻하게 되었습니다.
쉴 서자는 쉬다나 휴식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쉴 서자는 주검 시자와 매울 신자가 결합된 모습이죠. 사실 이 글자는 쓰이진 않습니다. 하지만 더딜 지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글자에 대한 해석이 필요하니 잠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검 시자는 사람이 앉아있는 듯한 모습을 그린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글자와 결합할 때는 앉아있거나 엉덩이와 관계된 뜻을 전달하죠. 여기에서는 앉아있다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앉아있는 것을 뜻하는 주검 시자에 매울 신자가 결합된 것은 노예가 휴식을 취하고 있다는 뜻을 표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래서 쉬다라는 뜻을 갖게 되었죠. 근문에서는 여기에 쉬엄쉬엄 갈착자가 더해진 더딜 지자가 파생되었는데요. 이것은 노예의 움직임이 더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앉아 쉬고 있는 노예를 그린 쉴 서자에 길을 그려 쉬고 있어서 오는 시간이 더디다라는 뜻을 표현했던 것이죠. 이후 소전에서는 더딜 지자에 이체자가 파생되었는데요. 지금 보시는 더딜 지자는 본래의 뜻과는 관계없는 이체자입니다. 하지만 더디다라는 뜻을 가장 정확하게 표현한 글자는 쉴 서자와 갈착자가 결합된 것입니다. 피할 피자는 피하다나 벗어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피할 피자는 주검 시자와 입구자 그리고 매울 신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하지만 각굴문에서는 병부 절자와 매울 신자가 결합된 형태였습니다. 병부 절자는 무릎을 꿇은 사람을 그린 것이죠. 여기에 매울 신자가 결합된 것은 신분이 낮은 하인이나 노예가 바짝 엎드려 있다는 뜻을 표현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조합이 왜 피하다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일까요? 옛날에는 고관들이 길을 지날 때마다 서민들이 길 바깥으로 피해야 했습니다. 피할 피자는 그러한 의미를 표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분이 낮은 사람들이 길 가장자리로 피한다는 뜻이었죠. 이후 근문에서는 입구자가 더해지게 되었고 소전에서는 여기에 길을 뜻하는 쉬엄쉬엄 갈착자가 더해지면서 본래의 의미를 잘 표현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해서에서부터는 병부 절자가 주검 시자로 바뀌게 되었는데요. 이렇게 완성된 글자가 지금의 피할 피자입니다. 우리나라 종로에는 피막골이라는 골목길이 있는데요. 종로는 고관 대작들이 많이 살던 지역이었죠. 이분들이 자주 행차를 하다 보니 서민들은 고관을 피해 골목으로 다녔습니다. 그 길 이름이 바로 피막골이죠. 그러니까 말을 피하던 골목길이라는 뜻이죠. 분별할 변자는 분별하다나 구분하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분별할 변자는 따질 변자와 칼 도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따질 변자는 잘못을 저지른 사람 둘이 다툰다라는 뜻으로 만들어진 글자입니다. 그래서 따지다나 고소하다라는 뜻이 있죠. 이 글자 사이에 칼 도자가 더해진 분별할 변자는 둘 사이의 잘잘못을 구분한다는 뜻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쓰인 칼 도자는 둘 사이를 갈라 잘못을 판가름한다는 뜻이죠. 그래서 분별할 변자는 어떠한 잘못을 따지거나 바로 잡는 것과 관계된 뜻으로 쓰입니다. 말씀 변자는 말을 잘하다나 말에 조리가 있다라는 뜻을 가진 글자입니다. 말씀 변자는 따질 변자와 말씀 언자가 결합된 모습인데요. 이 글자는 조금 전에 보신 분별할 변자와 매우 비슷한 형태의 글자입니다. 다만 칼도자가 아닌 말씀 언자가 쓰였는데요. 따질 변자는 잘못을 저지른 두 사람을 표현한 것이죠. 그 사이에 말씀 언자가 결합된 것은 다투는 사람 사이에서 변론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누구의 말이 옳고 그른지를 대변해준다는 의미인 것이죠. 분쟁 당사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는 말솜씨가 좋아야겠죠.
그래서 말씀 변자는 말을 잘하다나 말에 조리가 있다라는 뜻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매울 신자와 관계된 글자가 많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 이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조금 전에 배운 것을 복습하면서 다음 시간에 배울 한자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